네, 저번 시간에는 누크 스튜디오의 뷰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누크 컴프의 뷰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크 스튜디오의 뷰어하고요, 누크 컴프의 뷰어는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약간의 기능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이 나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클립을 하나 가지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자, 여기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누크 컴프의 뷰어고요. 그리고 클립이 1232프레임부터 시작하니까 자, 여기를 인풋으로 결정합니다. 인풋. 자, 인풋 비주블 인풋. 자, 메타데이터. 네, 이 프레임이 1232 스타트로 해서 1프레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프레임부터 도프시트 보시면요. 아이고야. 1프레임부터 105프레임까지 있으니까 105프레임까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풋으로 하면 원래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S 누르고 1프레임부터 105프레임까지.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글로벌 프레임 레인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세팅에 있는 프레임 레인지를 가져오는 거고요. 프로젝트 세팅, X 누르면 프로젝트 세팅이 나타나죠. 인풋 같은 경우는 이 인풋에 프레임 레인지를 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인아웃은 인아웃 포인트 잡은 곳에 대한 명령이고요. 자, 그리고 뷰지블이 있고요. 자, 나머지 명령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명령은 누크 스튜디오 버전하고 큰 차이 없고요. 그 누크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프레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커런트 프레임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누크 기존의 누크가 가지고 있던 단축키 Alt G 눌러서 여기에서 고트 프레임에서 여기서 프레임들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존의 것대로 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누크 뷰어가 있고요. 누크 뷰어는 여기 보면 인풋 프로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IP라는 게 있는데 인풋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설명에 누크 101 강의에 인풋 프로세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메토 오버레이는 누크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따로 설명을 다 하고 있으니까 자, 그쪽 설명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렇게 와이프 모드도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쪽 메뉴가 약간 좀 틀려요. 그래서 이쪽 메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플립북인데, 여기 메뉴하고 여기 메뉴가 틀리죠? 플립북인데, 플립북 같은 경우는요, 누크 9 버전으로 오면서, 누크 8 버전까지는 이리다스의 스피드 그레이드가 아니라 프레임 사이클러를 플립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나온, 나쁜 프로그램은 아닌데, 굉장히 예전에 나온 램 기반의 시퀀스 플레이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누크 9 버전을 오면서 파운드리에서 그 누크 스튜디오의 엔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램 뷰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바로 램 뷰어입니다. 자, 플립북.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요. 플립북으로 열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플립북이 디폴트로 되어져 있으면은 누크 스튜디오의 네이티브 플립북이 나오고요. 여기를 히어로나 또는 뭐 RV 뭐 그런 걸로 DJV 뭐 그런 걸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뷰어를 할지 이렇게 붙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뷰어 1 글로벌 하면 이렇게 셋업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자, 버퍼 A 할 건지 버퍼 B로 할 건지 이렇게 AB 버퍼하고 이런 것들도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OK 누르면은 자, 쭉, 자, 램을 올린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메뉴가 플립북 메뉴가 이렇게 플립북 뷰어가 뜨는 게 보이죠. 플립북 뷰어가 뜨고요. 이 상태에서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플립북 뷰어 지우도록 할게요. 자, 뷰어. 자, 뷰어가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뷰어는요. 뷰어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은 Shift S 누르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캐시할 때, 이 밑에 캐시할 때 컴프 뷰어에 관련된 옵션 밑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위에 상단에 두 가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프리퍼런스에 캐시 공부했던 그 창에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캡처죠. 캡처 디스뷰어. 그래서 캡처 디스뷰어는 또 누구 102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그때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그걸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락 버튼이 있는데요. 얘는 뭐 록 인아웃 프레임 록 잡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락 버튼이 있는데 이 락 버튼이 얘는 듀어레이션입니다. 락 버튼이 약간 좀 여기 누크 컴프에만 존재하는 약간 특이한 버튼인데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제가 시퀀스로 다른 걸 하나 가져올까요?
자, 가져오고요. 얘 같은 경우도 스타트 1에서 1프레임부터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두 개의 뷰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I 누르면은 뷰어 2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뷰어 1번, 뷰어 2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 메뉴를요, 이렇게 뷰어 2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요, 레이아웃 메뉴를 뷰어 1, 뷰어 2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똑같이 둘 다 1프레임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은 두 개 프레임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3D 뷰어, 하나는 2D 뷰어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얘네 두 개가 지금 같이 움직여요. 그게 바로 락 버튼이에요. 락을 풀면요, 얘로 움직이면 얘만 움직이고요, 얘로 움직이면 얘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락을 걸고 락을 풀고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락을 걸고 풀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자, 얘를 좀 닫아줄게요. 뷰어 2번 닫고, 자, 그리고 메뉴 드래그 하셔서 여기 메뉴에 넣어두고요. 클로즈 펜으로 닫으시면 되죠. 클로즈 펜. 자, 그런 다음에 메뉴가 좀 작아졌으니까 자, 약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버튼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는 키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버튼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트랜스폼 노드 이렇게 놓아두고요, 키, 그리고 여기에 키 이렇게 주시면요, 키 프레임 단위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비포 키, 애프터 키. 그래서 알트 키, 레프트, 알트 키 누른 상태에서 레프트 화살표하고 라이트 화살표가 바로 키 버튼인데요. 자,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축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Alt 플러스 레프트, 그리고 얘는 Alt 플러스 라이트라고 이렇게 나타나시죠? 자, 그래서 해당 메뉴를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있는 특이한 버튼들은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버튼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세이프 에어리어는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스킹도 똑같습니다. 자, 엑스포저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록시 버튼이 있는데, 프록시를 누르시면요, 지금 현재 프록시를 누르면 어떻게 변하냐면은 720 곱하기 406의 해상도가 절반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S 누르시면요, 뷰어 창에서 S가 아니라 노드 그래프에서 S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 프록시 모드가 스케일로 되어져 있고 그 스케일이 0.5로 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모드 체크한 다음에 만약에 포맷한 다음에 원하는 포맷으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요, 프록시 누르면 그 포맷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버그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 더 커지는 포맷이기 때문에 약간 버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스케일로 하신 다음에 0.25 하면은 4분의 1 비율로 얘가 변하는 거예요. 프록시. 그래서 컨트롤 P가 프록시의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P. 그래서 빠르게 애니메이션을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빠르게 컴프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프록시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누쿠가 8 버전부터요, 업그레이드 된 기능인데 풀 프로세싱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확대해 놓고 플레이 누르면요, 이 상태로 램 프리뷰가 됐다가 이렇게 줄여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램 프리뷰 됐던 게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형식입니다. 즉, 저희가 만약에 컬러 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 기준으로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 했어요. 자, 멀티플레이 약간 키우고, 감마 쪽에서 약간 녹색 톤 이렇게 만들어 블록버스터 룩 같은 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리프트 살짝 내리고, 게인은 너무 높았네요. 약간 줄이고. 그래서 자,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서 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F 상태로 넘어오면요, 풀 프레임 상태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프리뷰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풀 프로세싱으로 아예 렌더링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도 얘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걸립니다. 풀 프로세싱으로 렌더링을 하시면요, 전체가 다 걸려서 얘를 줄이더라도 계속 램 프리뷰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풀 프로세싱인데요. 이 풀 프로세싱은 어떤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냐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웨이브폼을 꺼냈어요. 웨이브폼이 있고, 제가 만약에 루마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폼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웨이브폼을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요, 자, Shift S 누를게요. 여기 보면은 스코프에 관련된 있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자, 스코프. 그래서 저기 지금 보시면 포스트 풀 프레임을 저는 체크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얘가 포스트 풀 프레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풀 프레임 체크 해제할게요. 그럼 이 상태로 얘가
웨이브폼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웨이브폼이 바뀌는 게 보이죠? 근데 풀프레임 상태로 이렇게 걸어 두시면요, 이 풀프레임 상태로 웨이브폼도 보이고 이 풀프레임 상태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왔다 갔다 변경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항상 웨이브폼은 풀프레임 상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프레임 상태로 쓸 수 있고요. 그 렌더링 한 다음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누크의 특징이죠. 누크의 특징은 얘를 이렇게 풀프레임이 아닌 상태에서 렌더링 걸면요, 여기만 렌더링 걸리거든요. 그런 특징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풀프레임 프로세싱이고요. 특정한 렌더링을 만약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포커스 뭐 이런 렌더링을 만약에 해요. 그런 다음에 자, 포커스 1000, 퀄리티 100, 자, 그리고 메소드 풀 프레시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느리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P 누르면요, 정지가 돼요, 렌더링이. 그리고 다시 자, P 해제하고 자, 리프레시 누르면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정지, 얘는 리프레시. 그리고 정지해서 다시 P 누르시면요, 여기서부터 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버튼하고 이렇게 P 누르면은 정지 버튼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보면 얘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인데요,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제가 디세이블 할게요. 그리고 Shift W 하면요,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가 딱 켜져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한 작업을 했는데 여기만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클린 플레이트 작업을 하고 이 로토를 잘 뜯은 거예요. 그런데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킨 다음에 클릭하면요, 여기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ift W 누르면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가 토글이 돼요. 그래서 만약 여기만 보고 싶으시면요, 그럼 여기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렌더링이 돼서. 자, 그리고 Alt W 하신 다음에요, Alt W 한 다음에 지금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가 토글이 되어 있는데, 자, 다시 Shift W에서 끌게요. 그런 다음에 Alt W 한 다음에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만 이렇게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Shift W, Alt W가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게 바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비율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정비율, 2배 비율, Alt E 하면 나누기 비율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다운 샘플링 모드 이렇게 남아져 있죠. 자, 그리고 2D 모드일 땐 이렇게 있는데요, 3D 모드로 가잖아요. 그럼 메뉴가 몇 개가 더 생겨요. 그래서 여기 그리드를 볼 수 있는 거, 그리드를 보고 안 보고, 그리고 라이팅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옵션이고요, 어떠한 카메라를 선택할지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메라가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1번 카메라, 아이고야, 자, 이렇게 하고 두 개 카메라 제가 만약 씬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자, 이렇게 씬으로 묶어주시면요, 1번 카메라하고 2번 카메라 중에 어떤 거 선택해서 볼 건지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카메라를 따로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카메라 하면은 여기에서 카메라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카메라 해서 계속 카메라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해당 크리에이트 카메라의 좀 이런 장점은 해당 뷰에서 카메라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뷰에서 크리에이트 카메라 누르면은 요 뷰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뷰에서 크리에이트 카메라가 만들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클릭을 하시면 카메라가 락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카메라 뷰에서 락을 걸은 겁니다. 얘는 3번 카메라 뷰 상태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시면요, 인터랙션 모드여서 3번 카메라에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3번 카메라 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팅 중에서도요, 저희가 스팟 라이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인터랙션 모드 있고요. 그리고 자, 요 모드는요, 셀렉션 모드인데요. 자, 스피어를 제가 하나 꺼내 볼게요. 자, 스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피어는 자, 노드 셀렉션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 버텍스 셀렉션 하면 버텍스가 나옵니다. 이때 뒤에가 선택되지 않죠? 뒤에를 선택하게 하시려면은 디세이블 오클루전 테스팅을 켜주시면요, 뒤에까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페이스 셀렉션, 페이스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지금 뒤에까지 다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브젝트 셀렉션, 말 그대로 오브젝트가 셀렉션 되는 거. 자, 그리고 2D 뷰에서 Z
프론트 X 라이트 사이드 C 탑 V 퍼스펙티브예요. 자, 그리고 Shift Z 프론트의 반대인 백, Shift X 라이트의 반대인 레프트, Shift C 탑의 반대인 버텀, 그리고 V 누르시면요, V는 항상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래서 탭 누르시면요 2D 3D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자, 뷰어 창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누크 스튜디오하고 관련돼서 똑같이 사용되는 버튼을 설명을 안 해드렸고요. 그거랑 이렇게 컴프 창하고 다르게 나와 있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누크 스튜디오하고요, 그냥 누크일 때 단축키들이 약간씩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누크 컴프일 때는 콤마 키하고 피어리드 키를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개인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자, 다른 여러 가지 단축키를 통해서 감마들을 뭐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데, 자, 제가 탑 다시 누를게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쓰는 누크의 단축키하고 누크 스튜디오의 단축키가 이렇게 약간 틀려서 그것들을 이렇게 혼동 없이 사용하시는 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잠시만요, 제가 오버레이를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 누르고, 자, 요 버튼을 가지고 오버레이라 그러는데요, 이 오버레이를 끄고 키는 단축키가 좀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오버레이가 단축키가 Q예요, Q. 그래서 오버레이 단축키가 원래는 O였는데 오버레이 단축키가 이렇게 Q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헷갈리지 않으시면요, 크게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단축키들 중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일단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뷰어에 대해서, 누크 컴프의 뷰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드디어 여기 이 이미지를 컨펌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그 누크 스튜디오에서 편집 라인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